발표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MLSA 대기 나는 어떻게 맨 땅에 헤딩했나 라는 세션을 맡게 된 이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10월에 새롭게 MLSA에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한 자세로 마음 놓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세 개를 얘기를 할 건데, 이제 MLSA가 일단 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MLSA 합류하려고 저는 그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얘기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왜 커뮤니티가 왜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지 정도로 제 개인적 견해를 말하면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 오늘 행사는 많은 후원사의 도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MLSA라는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니까 짧게 소개해보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런 스튜던트 앰베서더의 약자로서 이제 한국어로 말하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는 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홍보하는 게 주 목표인데 여기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다들 생각하시기에 코딩 같은 정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만 할 것 같은 그런 기술들을 알려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딥한 기술적 얘기를 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문과생 분들이 예를 들자면 MS 워드에서 나는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문서 작성의 뼈대를 아주 편하게 함으로써 인생을 덜 낭비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MS 오피스 내의 어떤 제품들을 활용하는 방법의 기술들을 알려드려도 그것도 관련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공대생스러운 내용을 다루지 않더라도 문과생분들도 그냥 자신의 커리어를 나아감에 있어서 그런 활동들을 하기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제 MLSA 프로그램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글링을 만약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한국어로. 근데 이렇게 되면 자료가 너무 없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좋다 생각은 하더라도 막상 이렇게 구글링해서 좀 서칭한 다음에 해보고자 하고 하면은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막막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MLSA에 잘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MLSA 요번에 기준이 좀 개편되었는데요. 그 과정들을 알려드리면서 최신 내용과 함께 나중에 유튜브로도 나중에 따로 재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오늘 발표를 해보고자 해요. 네, 우선 MLSA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MLSA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아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Get Started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로그인 화면이 뜨면서 로그인 옵션을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작성하는 어떤 칸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개인의 생년월일 같은 정보 기입하시고 그리고 또 블로그나 깃허브나 링크드인 하고 계신 거 이제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같은 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 내용, 이제 블로그나 링크드인이나 깃허브 같은 게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서 지원을 여기서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링크드인은 그냥 로그인만 해둔 그런 소셜 미디어였고, 깃허브는 그때 당시에 거의 약간 안 할 때였거든요. 이거 제출했을 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정만 만들어 주시고 그냥 넣어서 기입하시면 당장 어플라이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고 나시면 이제 첫 번째 앞에 두 개는 곧바로 메일이 올 거고 나머지 이제 한 장은 좀 한 3일에서 5일 정도 텀을 두고 날아오게 되는데 이제 앞에 두 장 중에서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디스코드 채널 인비테이션이 날라와요. 여러분들이 그 디스코드 이제 이 버튼 누르셔서 그 채널에 합류하시면 되고요. 어플라이 끝나시고 나시면. 그리고 컨트리뷰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어플라이가 제대로 돼서 여러분들의 환영 메일이 혹시 날아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 컨트리뷰터 아이디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활동들에 대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트래킹을 합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준선을 달성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의 버튼을 눌러서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이 번호 적힌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게 테크니컬 트레이닝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MLSA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미리 그거를 활동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들을 쌓을 수 있게끔 MS에서 어떤 문서를 기반으로 이거는 공부하고 와라 라는 느낌으로 등용문 느낌이죠. 그런 거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테크니컬 트레이닝을 수행하시면 되는데요. 3번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인하여 시작을 누르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제 밑에 문서들이 따라락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서들을 전부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기 문서들이 조금 있는데 그 문서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애저에 관련한 이제 클라우드 기반 어떤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초 지식들 그리고 AI와 관련된 기초 지식 그리고 스타트업을 런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컨셉? 그런 것들이 이제 문서로 알려주는데 이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그런 거가 크게 그게 없을 거예요. 사실 AI도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고 하니까. 근데 문과생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걸로 뭐 시험을 보거나 이게 뭐 대충 읽었다고 막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활동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차례 읽으시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테크니컬 트레이닝 문서들을 전부 읽고 나시면 다시 디스코드로 돌아와서 Next Step이라는 그 칸을 클릭하셔서 이제 실제로 MLSA의 활동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패스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각각의 패스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커뮤니티 빌더 패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1000개의 어떤 새로운 모듈들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돼요. 여기 밑에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Azure Fundamental, AI Fundamental, Data Fundamental, 뭐 파워 플랫폼, 그리고 Security, 그리고 GitHub, GitHub Pilot, Python, C#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 안에서 선택하셔서 알려드리면 되는데 여기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 있어요. 모르시죠 아마? 이 모듈이 보통 이 한 리스트에 한 7, 8개 정도 대략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애저 펀더멘탈을 하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하면 대략 뭐 50명이라고 하면은 7, 8개니까 대략 350개? 뭐 그 정도 되니까 그거를 이제 1000개만큼 누군가에게 알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서 링크 들어가셔서 나는 이런 활동 할 거예요 라고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어떤 링크가 다시 여러분들의 메일로 날아오게 돼요. 그 메일에다가 여러분들의 이 컨트리뷰터 아이디를 붙이셔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인비테이션 안내장 그 메일들을 뿌리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면 그게 이제 수치로 나중에 환산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안내 메일이 날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패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250명에게 어떤 여러분들이 MLSA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를 알려드리면 돼요. 250명인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트리뷰터 아이디를 이용해서 URL에다가 그 컨트리뷰터 아이디를 붙이셔서 활동을 하게 되시면 누군가에게 교육을 하고 나면 나중에 수치가 환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어드보카트 패스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더스 허브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스타트업을 런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AI와 관련된 어떤 기술적 지원이나 또는 애저 크레딧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런칭이 되어 있는 거를 이런 파운더스 허브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약간 추천인 코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리뷰터 아이디를 거기 기입받으시면은 이걸 이제 15명에게 그걸 수행을 하시면 스타트업 어드보카 패스를 이제 완수했다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컨트리뷰터 아이디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나시면 다음과 같은 메일이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패스를 택했으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250을 넣으면 이제 MNSA에 실질적으로 합류하게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MNSA에 합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메일을 또 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엠베세더 프로그램의 인비테이션 안내가 날아오고, 그거를 이제 인비테이션을 억셉트 하면은 이제 엠베세더용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계정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 나시면 링크드인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나 스튜던트 엠베세더다라고 이제 게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MNSA의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막 혜택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유용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애저 크레딧인데, 보통 애저를 그냥 가입만 해주시면 아마 매년 200크레딧 정도를, $200 정도의 크레딧을 제공을 해줘요, 무료로. 근데 스튜던트 엠베세더에 이제 들어오면 그걸 매달 $150씩 제공을 받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그냥 맘대로 썼다가 막 리소스 삭제했다가 하면서 그 비용을 다 커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비용이 생각보다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하다 보면 나올 때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150씩 계속 받으면 되게 은근슬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해요. 그냥 자칫하면 제 자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활동을 하면 되는구나,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런 활동하면 되겠다 하고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MLSA 활동을 하기 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뭐 땡이사처럼이라고 하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발교육 활동이죠. 동아리에 가입해서 그냥 멘토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나름대로 운영진 중에서 제일 나대고 다녔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서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MNSA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이제 안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괜찮은데? 하고 이제 MNSA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애저 안에 있는 AI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누군가에게 이제 교육하는 활동을 첫 번째로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는 어차피 제가 이제 머싸 활동을 하잖아요. 어차피 내년 기수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제가 이제 머싸 이제 멘토링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MLSA 활동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MLSA 활동을 수치를 높일 거면은 아예 머싸 활동에다가 이런 활동을 같이 곁들여서 콘텐츠를 더 많이 하면은 걔네도 좋겠고 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머싸 안에서 MLSA 활동을 그냥 곁들여서 함으로써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MLSA 기준치를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데, 약간 250명 그리고 1000개의 모듈 그리고 15개 스타트업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받아라? 은근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급하게 붙여넣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기용님이라고 좀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링크드인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글 중에 요 근래에 올리신 건데, 이제 보통 한국인들이 저도 그렇고 이제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은 어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머싸의 활동들이나 어떤 제가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들보다 또 나는 이것도 너무 부족해서 더 해야 된다라는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그렇게 막 계속 뭐 따라가야 된다는 그 집착을 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머싸 안에서 그 활동을 붙여서 그냥 같이 하고 머싸를 더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그냥 거기서도 같이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활동을 하신다면은 차라리 그냥 막 만약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머싸 활동과 MNSA 활동을 별개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방향성이 같아지니까 시너지가 날 확률이 엄청 높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커뮤니티인데요.
이제 경제학 용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이게 핵심은 말하자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이제 평균 단가는 오히려 저렴해진다는 경제학 용어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파트도 이제 대단지의 복지 시설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세대마다 1,000원씩 걷는다고 가정했을 때 50만 가구면은 그게 모여서 5억이 되잖아요, 관리비로만. 근데 이제 커뮤니티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혼자 활동을 하기에는 사실 MLSA도 하기 너무 어렵고요. 학교에서 어떤 교육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서 큰 활동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되면 저는 그냥 사실 그 큰 활동에 작은 일부분만 맞더라도 저는 더 큰 아웃풋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의 일로서 혼자서 그냥 작게 작게 하는 건 큰 아웃풋을 내기 어렵지만 누군가와 곁들여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제가 힘을 낸다면 제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웃풋은 훨씬 커지니까 제게 있어서도 되게 좋고 그런 활동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엄청 시너지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도 그러하겠지만 제가 후배들이나 동기들에게 나 MNSA 활동 해보니까 괜찮더라.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커뮤니티 같이 좀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듣는 얘기가 나 놀 시간도 너무 없어. 근데 나 학점 챙기기도 너무 빠듯해. 나 학점 이번에 망했어. 뭐 낯가림도 너무 심해가지고 나 사람 만나는 게 좀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핑계를 많이 대는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저도 그런 새로운 환경에 자꾸 던져지는 게 사실 마냥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스트리밍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활동들을 보통 하냐면 그 문서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주 동안 맨날 그 학교 갔다가 6시에 집에 오면 8시까지 또 그 문서 읽다가 또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려고 말하기 연습을 또 하다 보면 대략 한 9시 반, 10시 정도 돼요. 그러면 제 하루의 모든 시간을 거의 다 쓰고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 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헬스를 그냥 진짜 너무 많이 못 갔어요. 실제로 막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 시간이 당연히 줄게 되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한테도 맨날 욕먹으면서 제가 혼나면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막 혼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피로도가 진짜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너가 좋나 내가 좋나 좀 해보자라는 그냥 그 못된 심보로 그냥 한번 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학점이 오히려 떨어지지는 않을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걱정들 그런 게 오히려 개선되더라고요. 제가 개발 공부가 한 3학년에 이제 복수 전공을 하면서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2학년 때까지는 기계공학과 공부만 했었고, 저는 그 학과 공부가 제 인생의 약간 전부인 것처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수업만 잘 들으면 뭐 되겠지 이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저는 예를 들자면 이제 브라우저가 뭐예요?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뭐 구글의 이제 크롬 같은 거요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크롬은 크롬이고 브라우저는 뭔지 모른다 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기초 지식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머싸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거가 또 있냐면 머싸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그때 로컬 서버를 돌려본 적이 없는데 그때도 이제 막 이거 해와 저거 해와 하면서 막 혼나면서 배우니까 저도 그냥 하다 보면은 늘고 있고 MNSA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4학년 들어오면서 시작한 건데 MNSA는 보통 애저 기반의 클라우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존재하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3학년 들어와서 IT 공부를 막 시작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머싸의 멘토분들이나 뭐 MLSA에 계신 어떤 선배들에게 이제 이거 해와 저거 해와 했을 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박수만 쳐줘도 저는 그냥 그 활동을 계속 하게 되니까 템포 따라가기는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그게 제가 지금 여기서 발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되어준 거죠. 거기다가 저는 이 바쁜 와중에 자격증도 어떻게 보니까 따게 됐어요. 제3자가 보기에는 자격증이 되게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게
사실 자격증 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걸 반증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예를 들면 이제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 토익 스피킹의 점수가 잘 나오는 방법은 뭐 아예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보면서 그런 토익 스피킹 점수를 확 높이거나 아니면 실제 외국인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실력이 늘어서 준비를 별로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점수가 잘 나오거나 또는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걸 찾아보면서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늘 때도 있잖아요. 근데 MLSA 같은 경우에도 애저 기반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공부해야지 하고 문제풀이를 와다다다다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활동이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시험 그냥 봐도 되겠는데 하고 그냥 보면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MLSA 활동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도 이제 모험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이거 헬스 너무 못 갔는데 이거 모험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이제 21년도 사진을 찍어 놓은 거랑 23년도 사진이 있어요. 물론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몸은 좋아졌어야 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73kg에서 82kg 되는 과정에서 골격 중량이 대략 한 6kg, 7kg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활동을 하기 이전에는 막연한 걱정으로서 나 헬스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잖아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적응을 하다 보면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시간을 찾아서 실제로 하다 보면은 몸은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님도 되게 걱정하실 정도로 낯을 엄청 많이 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이제 아는 학교의 지인이 막 옆에 지나가도 뭐 굳이 인사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인사도 안 할 정도로 되게 낯을 엄청 많이 가렸는데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낯을 많이 안 가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저도 이제 남들이 핑계대는 그 문장 그대로 시간 없어 나 학점 챙기는 것도 빠듯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마법과도 같은 게 제가 활동을 정말 그냥 단순한 게 쌓이다 보면은 그 단순한 게 모여서 큰 게 되고 그 큰 게 그냥 알아서 어떤 활동을 나중에 할 때 도움이 되고 그게 두 배가 되어서 나중에 세 배가 되고 그런 식으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면서 점점 부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추후에 나중에 이제 다시 하게 될 때는 더 좋은 결과물을 내게 되고 이게 뭐 발표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말을 더 잘하는 시간도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커뮤니티의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인생을 배웠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제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요즘 애들 진짜 버릇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나는 이거 너무 세상이 수상화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사실 이제 한국의 학생들은 보통 이게 학생으로서 고등학교까지 살고 나면 이제 어떤 거가 되냐면 이제 수시, 정시 그리고 국수사과형 정도 점수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20살이 되어서는 갑자기 부모님이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책임져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다 책임을 전가하니까 사실 저는 19살 때까지는 그냥 학교 다니다가 학원 갔다가 집 와서 애들하고 게임하고 딱 그 정도가 끝이었는데 20살에 와서는 갑자기 금융 공부해야 되고 막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학과도 제가 선택한 게 굳이 아니었는데 막 진로도 제가 막 4년 안에 결정이 나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말하자면 19살 때까지는 항상 그렇게 살다가 20살에 갑자기 이렇게 큰 변화를 맞이했을 때 저는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항상 네카라컵의 당토 같은 큰 회사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좋은 환경에 저를 그냥 던져만 놓으면 되게 잘하는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9살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됐으니까. 근데 20살에 와서는 그런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저는 그냥 질문을 할 때도 그냥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애인 거예요. 개발 같은 것도 질문을 할 때 말하자면은, 이런 에러가 났는데 나는 이런 디버깅을 해봤고 이런 디버깅의 결과로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되는데 저가 아직도 진짜 한 번씩 하는 게 에러가 났는데 이 에러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답변자 입장에서 너무 추상적인 거죠, 말이.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막 그런 일도 생기고 이제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일 센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센스는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19살 때까지 항상 학교만 다녔으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부족한 거죠. 근데 커뮤니티 활동은 이런 것들을 전부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주로. 그런 거를 보면서 옆에서 이렇게 겨눈줄로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수정해 나가고 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센스도 좀 늘어있고 질문하는 실력이나 어떤 전반적인 인생의 실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웹툰 같은 사진을 넣어놨냐.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활동을 좀 줄이면 피곤함을 덜 수 있고 그렇지 않냐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4개의 웹툰이 제가 이제 많이 좋아하는 만화들이에요. 이걸 제가 왜 좋아하냐면 그냥 재밌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인공이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 나가잖아요. 좀 덕후 같긴 하지만 멋있잖아요. 요 내용은 이제 인프런의 이동욱 CTO님께서 말씀해주신 말인데 전월세를 살아도 왜 굳이 그 집에서 청소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차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굳이 빨간불이어도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굳이 그냥 기다릴까? 이런 게 전부 그냥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싶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나를 비난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도 그냥 제가 왜 굳이 활동을 계속 해 나가냐면 그냥 저도 그냥 제 인생이 어떤 이런 만화 속의 주인공 같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삶이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냥 어떤 그런 웨이브들을 격파해 나가는 어떤 주인공처럼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제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순간 후회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들만 쭈루루룩 나열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괜한 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커뮤니티 활동은 좋은 거는 맞는데 이게 어떤 여러 인생의 선택지 중에 딱 그냥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뭐 활동을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픈소스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턴을 하시거나 아니면 호텔을 많이 푸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들도 다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커뮤니티도 하나의 그냥 정답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활동들 중에서도 뭘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고 그냥 여전히 그냥 학교에 무난하게 다니다가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여전히 방황 중이시라면 이 MLSA 활동도 여러분들의 그 좋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방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 실패하면은 그 시간은 그냥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 그때 제가 생각하던 제가 그냥 버린 그 시간들이 더 아팠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해서 차라리 그냥 활동을 이제 필요가 없어진 순간이면 했음에도 필요가 없어진 건데 활동 그냥 안 해서 버린 시간은 그냥 뭐라도 챙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방황하고 계시다면 우선 그냥 오늘 홈페이지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MLSA 그냥 어플라이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활동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황은 하지 않더라도 그 선택지들 중에 이건 아니구나는 알 수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지들을 줄여나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코테인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하는 내용 여기까지였는데요. 우측에 QR코드를 통해서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신다면 제가 뭐 오늘 발표하면서 있었던 뭐 일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거나 하면은 저도 이제 나중에 추후에 활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DDD 서울도 발전하는데 한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DD 서울은 유튜브 채널과 함께 운영 중인데요.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차마 이 옆방에서 하고 있는 그 세션을 못 들을, 아니, 저 때문에 이제 못 들었거나, 또 나중에 다음 세션들 중에서도 못 듣는 게 생기셨을 때, 나중에 추후에 이제 올라오게 될 테니까 구독하고 계시다가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세션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받으세요. 혹시 M&A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네. 저 링크드인 있는데, 네. 하셔도 되네. 네, 이게 제 링크드인 그 화면인데, 여러분들이 이시영 검색하시거나, KRSY0411 이거 검색하셔서, 나중에 그냥 그 메시지 날려주시면 제가 아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전부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나이 제한. 그게 16세부터 대학원생 제가 알기로 석사인가 박사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M&A 말고 MVP를 노리시는데,